타이틀을 제가 잠깐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부산. 없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일상생활에 없을까? 그런데 그 정도로 우리 미세먼지가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또 우리 모든 우리 시민들 누구 할 것 없이 이 초유의 어떤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도 좀 선언적이라도 이런 하나도 없는 상태로 한번 가보자 하는 이런 의지가 달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발표 드릴 내용을 잠깐 이제 PPT 자료를 보기 전에 말씀 좀 올리면은 그렇습니다. 저는 우선은 이 미세먼지라는 놈이 과연 이제 다른 대기오염 물질하고 무엇이 좀 다른가? 좀 다른 점 안에 특이 체질의 경우에 뭐가 특이 체질이냐,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 알아보고자 좀 서두에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연 이제 우리 부산, 이 부산에 있어서 이 미세먼지, 이런 여러 가지 미세먼지를 통제하고 관리할 만한 이런 거에서 기본 인프라 관리 여건이 도대체 지금 다른 데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가? 그 외에 또 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짧은 시간에 요점을 줄여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진단을 토대로 과연 우리 부산시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좀 앞으로 정책 방향을 입안해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 미세먼지에 관한 문제는 지금 한참 고민을 하고 앞으로 한 2번 정도의 고개를 더 넘어갈 만큼의 저희들이 더 매진을 해서 답을 내야 되는 아주 중대차한 이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이제 우리 특이 체질이 뭔가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이 발생원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요. 1차 생성도 이제 2차 생성에 관한 것, 특히 뭐냐면 2차 생성에 관한 포진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장거리 이동, 중국 쪽에서 장거리 이동해서 유입된다. 이것만 잘 알고 계신데 과연 또 우리 인근, 로컬에서도 유입되는 이런 효과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 한 지자체 내에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해 나간다. 이 답을 낸다 하면 상당히 이제 여건이 어렵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성은 여기 보면 각 지역마다 어떤 지점에서 이제 샘플에서 분석했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대략 이온성 물질은 대부분 이제 우리 강화 2차 이제 이 오염 물질의 이 부분이 차지하기 대략 한 5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탄소 성분에서 유기, 무기탄소가 한 20%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급성 성분들이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대략 한 10% 정도 차지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건강유해성,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 이제 한 2가지 점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농도를 갖고 자꾸 비교를 합니다. 맞습니다. 농도도 맞는데 그거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농도에 노출되더라도 이 미세먼지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 인체에 더욱더 유해한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 성분 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이걸 우리가 이제 간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량 농도 위주로 우리가 이 농도를 측정하고 또 평가하고 공표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이제 이 성분까지도 같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더욱더 제가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산은 아시다시피 살기 좋습니다.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뭐 이래서 산포지기 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부산에서 이런 대기오염 문제 더 심각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많은 이 관심도 가지고 왜 이럴까 의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근차근 우리가 이제 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좀 현재 제가 일단 2가지로 말씀을 올리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산에 잘 사니까 이 노령 인구가 우리 많습니다. 같은 성분, 같은 농도에 노출되더라도 이 수용체가 우리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 안 그러면 조금 건강에 취약한 구성이 많은가, 이런 거에 따라 전체 피해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산은 또 이 노령 인구나 취약 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돈. 그러니까 이 부산 같은 경우는 더욱더 다른 시도보다는 더욱더 철저하게 이런 관리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부산에만 오늘 배출량 이렇게 감축하고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거는 외부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 외부를 좀 구분을 해보니까 국가 간에 그렇죠. 그리고 항사 같은 이런 부분입니다. 장거리 이동. 그 다음에 지역 간. 이 부분도 좀 저희들이 부산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번에 대선 공약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국가 간에는 주로 이제 중국 쪽. 우리는 중국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일본 쪽에서 우리나라 유입되는 것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 시기에 따라서. 뭐냐면 사실 우리는 이 계절풍 지역에 속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말은 겨울에는 북서풍하고 여름에는 남동 계절풍 부는 이런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그 풍량에 따라서 이 유입되는 이 소수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잠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 국가 간에도 협력을 많이 우리 부산시에서는 잘 안 되죠. 그렇지만 국가로부터 빨리 의지해서 빨리 이런 좋은 결과를 좀 관리 방안을 도출하라고 계속 여론을 모으고 푸시를 해야 될 이런 그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부산시가 어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남금 대기환경청. 그 서울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이 강력 대기 관리의 어떤 시동을 걸어야 되는 이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대기질 기준 설정,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말씀 좀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선 공약에도 환경 기준치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경 기준치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여건을 고려했을 때 그 당시에 달성해야 될 행정 목표치입니다. 그게 이 말은 행정 목표치라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는 그거는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언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준치만 높이 강화한다 해가 모든 게 따라간다, 이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앞서 나가는 건 필요하지만은 더욱더 우리가 생각 실현 가능 달성 가능하냐 하는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떡합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기여가 뭐 아직까지 이것도 좀 더 연구가 진행돼야 됩니다만은 대략 한 30에서 한 50% 지역에 따라 이 시간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데 상당히 하여튼 정확도는 차치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포션들이 외부에 우리 부산시 의지하고 관계없이 외부에서 의존된다 하는 그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기준치를 그런 부분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준치만 강화한다고 이것이 이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것인가, 이거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준치가 지금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또 하나 제가 이 착각을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부분에 제가 선는 이유는 왜 이렇게 우리 모였을까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우리한테 시민들한테 가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인 겁니다. 이 자리에도.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죠. 배출량만 좀 정하게 어느 배출량이 중요한가, 배출량이 뭔가 이것도 찾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 정책, 수단 쓰지요. 자, 그런데 배출량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것도 필요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또 하나 우리는 이 배출량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이야기했지만 기상 조건이나 외부 여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가 그 농도가 우리 실제로 노출되는 농도가 막 달라져요. 배출량 거기에 직접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제할 수단이 가장 현실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배출량 통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간다는 거지, 실제로는 상당히 이제 종합적으로 같이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근데 이 종합적으로 접근한다는 말에는 이거 이제 우리가 대기 모델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수용 모델이라고 하는 걸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자체는. 그럼 수용 모델은 뭐냐 하면 피해 지점, 우리 부산에도 제일 피해가 많이 예상되는 그런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취약계층이 밀집해 살고 이런 데부터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 이 수용 모델을 기법을 삼아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원 종류가 어떤 게 있고 이것들이 정확한 정량적 기여도가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밝혀줍니다. 그러다 보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그 배출원을 좀 우리가 효과적으로 규제를 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적절한 답을 냅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부산 전체에 이 어떤 농도를 전체 피해되는 걸 공통적으로 내리게 하는 방법도 일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뭡니까? 그 부산도 우리나라 전체하고 부산하고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부산도 좀 좁게 보면은 공간 해상 좁게 보면은 부산 남천동하고
동네 조각, 이런 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많을수록 좀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대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시에서 나오신 신앙 북항 이런데 이제 대기 측정소를 설치하겠다. 자, 이 대기 측정을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기 환경 기준치를 만족하냐 안 하냐 이걸 알기 위한 것도 있고, 그다음 배출온 그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이 나온 양이 얼마인가 이런 거에 따라가 이 측정하는 목적들이 다양한데, 지금 이 측정소는 무엇이냐? 자, 선박 쪽에 우리가 기여가 크다, 배출량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로 해서 아까도 뵀지만 그 양이 기상 조건에 이런 데다가 부산 각지로 퍼져서 어떤 특정 지역에 농도를 형성해서 피해를 준다. 그렇게 해서 그 피해 많이 보는 그 지역에 측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이 지역에서 선박에서는 몇 프로, 어디에서는 몇 프로, 이걸 갖고 우리가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어떤 이 관리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게 왜 이 항구 근방에 두느냐? 이거는 배출원 그 자체를 특성을 조사한다 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시에서 의견이 아마 있을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같으면은 또 착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딴 걸 나누고요. PM10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PM10 우리 그 언제부터 기준치가 만들어졌는가 하면, 우리나라 83년도에 TSP 부유먼지랑 총부유먼지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 95년부터 지금 말하는 미세먼지 PM10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15년 2년 전부터 초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먼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자, 이 측정은, 이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은 꽤 그래도 좀 비교할 만큼의 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2000년 초부터 해가, 초에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서울 같은 데 한 70 정도 됐습니다. 우리 부산도 한 6, 70 정도. 그러니까 대도시 지역은 한 6, 70 정도 같습니다. 근데 지금 2015년, 16, 지금은 얼마나 대충 넘으신지 압니까? 이게 한 50대 정도 나옵니다. 그럼 얼마 줄었습니까? 20 정도 줄어든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질문 이를 여러분한테 답으로 묻고 싶습니다. 왜 2000년 초에는 그때도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총부유먼지보다는 이 호흡성분이 PM10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하고 관리해야 된다 하는 데는 아무 반응이 없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2000년 초보다는 농도가 낮아졌어요. 낮아진 거가 피해가 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줄어든 가운데 더 관심은 막 해가 있고, 왜 이럴까요? 이게 이제 홍보나 교육이나 충분히 이해도가 선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교원사마가 이런 자리도 그렇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보면, 자, 똑같은 겁니다. 2000년 초부터 말입니다. 우리 그 현재 기준치 이 초과율이 얼마 되나 하면, 이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쭉 줄어든 겁니다. 눈에 보이시다시피. 자,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오늘 이제 이 다른 대기오염 물질하게 오존 같은 경우에는 보십시오. 계속 어떻게 됩니까? 기준 초과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자, 이제 우선은 이제 농도 수준부터 대충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주요 도시에 대가 그 2001년부터 15년, 한 15년 동안에 우리 부산시에 19개 이제 이 일반 그 측정망 자료를 종합해서 이렇게 만드는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이 서울 같은 데 대략 2000초에 71, 부산 한 60, 이래서 지금 거의 한 50, 40대 후반대로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다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의미로 그래프 크게 한번 보입니다. 크게 보면 2000초에는 서울, 그 다음에 이쪽에는 어딘지 모르지만 이 차이가 많이 났죠, 편차가. 근데 이제 이렇게 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95년부터 PM10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고 노하우가 가미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이 농도 감축을 어느 정도 기여를 해가 지금 이 상태에는 이런 상태로 와 있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다 해봤다. 그러면 앞으로 같은 양을 줄이는 데는 더 힘이 들 거라 하는 것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초미세먼지는 이제 2015년도 자료만 이렇게 보면, 이거 보면 제가 부산이 이제
25가 기준인데 25.7 넘어섰다. 뭐 이래 좀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1, 2가 많으면 엄청나다. 자, 정확한 비교가 되려면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교가 될 만한 요건부터 갖춰야 됩니다. 어떤 데는 측정을 한 100개를 갖고 하고 어떤 데는 2개를 갖고 해가 이걸 같이 비교하면 그 비교가 맞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좀 우리가 선언적으로 앞서가는 부분에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푸시를 하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이거 1, 2 차이가 나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어떤 자료를 몇 개 측정소에 몇 년 자료를 갖고 했느냐 이걸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4월 19일인가 원래 이 보마 전국적으로 같이 부산부터 해가 피크를 확 뛰었습니다. 농도가. 그런데 그 뒤주에 이래 보면 부산 농도가 확 다운이 되거든요. 그거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1위 1비 할 게 아니고 아까도 했지만 이 기상조건 여러 가지 국지적 영향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따져보면서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측정망 자료 비교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이 그 넓은 어떤 이해를 갖고 좀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간적 공간, 연도별로는 이제 우리가 이 십몇 년 동안 이제 12년 자료를 갖고 이렇게 쭉 보면 대충 위에 것이 PM10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 평균 52, 50보다 조금 상회하고 초미세먼지는 지금 대략 25인데 28 정도의 어떤 수준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나 여기 보이는 거는 대략 2008, 9년도에가 초미세먼지는 좀 증가하는 이런 부분을 보인다 하는 데서 저희들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변은 월 쪽에는 어느 쪽에 있냐 우리 부산에 이제 이걸 봤더니 이 검은 부분이 이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가 이제 3월달, 5월달에 우리가 항사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거기에 비례가 엄청 올라가는데 그런데 거기에 비해가 초미세먼지는 보면 가을철 일부가 나고 겨울철에는 치사 난방이 증가하니까 연소 기여가 이제 좀 높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2차 생성되는 이 초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이한데 특히 이제 이 박스로 된 이 높이가 PM10 중에 PM2.5 B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B가 이제 어떠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B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더 건강에 좀 간절을 할 인덱스라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대로도 한번 살펴봤는 겁니다. 이 자료는 이렇게 그래프는 하나지만 상당히 많은 자료를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같은 거는 출근 시간이 되는 9시부터 한 12시까지 증가해서 그 다음에 대기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조금 내려가는 이런 전형적인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가 이제 초미세먼지는 일반적으로 밤 시간대가 낮 시간보다는 농도가 높습니다. 왜 그러냐? 낮 시간대는 대기 확산이 좀 잘 되는 것 같고 밤에는 거기에 비해서 확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일 농도가 낮아지는 부분이 바로 오후 3시에서 한 5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때까지 했는 걸 다 시간적 특성을 보니까 특히 풍속하고 한 비례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상요사. 그 풍속이 여기 보면은 요 파랗게 보이는 요 풍속입니다. 요거하고 완전히 반대 경향을 나타내는 게 이게 지금 눈에 보이십니다. 이게 바로 초미세먼지입니다. 그게 풍속하고 이 풍속의 크기하고 초미세먼지의 농도하고는 일단은 한 10몇 년 12년 자료를 대충 종합해서 보니까 상당히 이 반비례하는 그런 어떤 이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그 다음에 공간적 특성을 이제 한번 봤더니 이 공간적 이제 부산에도 이제 이 측정망 수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인정할 것은 나름대로 많은 이 측정소 자료를 갖고 분석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성이 조금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우리는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 성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측정망 수는 맞는데 중복도가 높은 건 아닐까? 그러면 좀 더 대표할 수 있는 대로 또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공간 이 분석을 좀 해보면은 크게 이제 이 PM10 같은 경우에는 한 5개 그룹으로 나타냅니다. 여기가 이제 아시다시피 합장, 장림, 녹산, 이 공장지대입니다.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이 농도 이런 특성들이 한 5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여러분 알고 있다 또 매스컴에서 나오고 또 측정치도 그대로 입증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공장지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PM, 우리 오늘 이야기는 초미세먼지가 중심이기 때문에 초미세먼지가 또 이렇게 이 공간 분석을 하면 한 4대까지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다음 걸 한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합장동하고 장립, 녹산. 자, 아까는 미세먼지는 이 세 개 한 그룹인데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하면 합장하고 장립, 녹산이 조금 그룹이에요.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장림과 녹산 요쪽에 보니까 이 미세먼지 농도가 이쪽보다 높고 그 다음에 거꾸로 초미세먼지는 거꾸로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는 건강하게 유의성이 더 있다라고 우리가 좀 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로 좀 구분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이 농도 수준이 한 중간쯤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기장이나 자동이나 여기는 농도가 가장 낮은 이렇게 부산 같으면 전형적으로 이 농도 특성이 그룹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도 했지만 우리 앞으로 측정소를 더 추가 배치를 한다고 했을 때 어디를 해야 된다고요? 피해가 큰 지역부터 찾아가 그의 핀 지역은 뭐냐 했을 때 사람이 밀집해서 살고 또 취약 계층들이 많이 살고 이런 부분에 관한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해서 미리 사전 예방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봐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분석도 한번 성분 분석을 해봐야 하는데 지금은 아마 이제 시에서도 이쪽 부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이제 계획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한 2015년도에 이 연산 초등학교에서 직접 한번 측정을 한번 했는데 한 60개 정도 시로 측정 분석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측정 분석하는 거는 놔놓고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우리 부산 지역에 여기는 아까 이제 그 특정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왔을 때 대략 25시들 탄소 성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초미세먼지가 평균 한 25 정도 조금 내는데 거기에 한 5 정도 이렇게 나온다 하면 5분의 1, 한 20% 되는 25시가 탄소 성분이 차지한 게 아까 처음에 제가 차트에서 보여드렸습니다. 한 20% 된다고 했습니다. 대충 그런 범주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 요 성분을 한 24개인가 이제 분석했는데 이 중에 이제 일부가 여기 이 중금속 성분들을 좀 구분했습니다. 중금속 성분을 좀 이제 편의상 항사 쪽에 항사에서 많이 포함된 이런 것들하고 아닌 거하고 아닌 것이 조금 더 인체 위에도 높은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해 보니까 대략 한 60개 중에서 이 더스트 부분 이 농이 바로 5월달부터 우리가 측정을 해요. 10월달까지 있는데 5월달이 항사가 많이 오는데 여기가 다른 데보다 한 2배 이상 이렇게 높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산시의 이 PM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 25 조금 상회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항사의 영향을 많이 받을 때, 그 다음에 로컬 다른 어떤 인근 지자체의 영향을 많이 받을 때, 이럴 때 그 영향 정도가 얼마 되고 그 영향을 받았을 때 부산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얼마가 될까 이 관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많은 2014년도 토탈 자료 중에서 먼저 이걸 좀 구분을 해가 대략 실제 우리 쓸 수 있는 게 332개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이걸 이제 분류 방법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모델 기법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그 장거리 이동대가 되는 케이스가 332일 케이스 중에 48일 정도가 중국 쪽이나 저 다른 국가 간의 이동을 해서 장거리 이동대가 부산에 농도에 영향을 준다. 이런 걸 저희가 생각해봤고. 그 다음에 국지적 영향을 하는 거는 장거리 이동은 아닌데 뭐 전라도 지방이나 어디 타 우리 인근 지자체에서 들어온 겁니다. 이 부분의 영향은 한 29일 정도 되더라. 자, 이거 두 개 이제 합해보면은 그 이벤트 없는 거는 이 전체 중에 한 255일 정도는 외부 유입 효과가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유입 효과가 없을 때 평균 농도를 내고 있긴 해. 얼마 정도 나오냐 하니까요. 대략 25 정도 딱 기준치에 플랫하게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지적 영향을 받았을 때는 이것이 튀어가지고 45 정도까지 튑니다. 평균 농도가. 그 다음에 장거리 중국 쪽에 영향을 받았을 때 미세먼지 농도의 평균이 한 50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 전체 평균을 내기야 우리 부산이 28점 얼마인가 이렇게 나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는 외부에서 영향받 과연 얼마 맞는가 우리 1년 중에 며칠을 이렇게 받게 되고 그 받았을 때의 농도는 얼마만큼 증가를 하게 되는가 하는 그 척도를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과연 배출원이 초미세먼지 배출원이 어디냐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이제 시간이 얼마 제가 요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환경부 산하에 국립환경과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 배출원 목록 자료를 생산하고 오픈해서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조사하고 하다 보면 보통 3년씩 렉을 걸립니다. 그럼 원래 지금 2017년이죠. 17년 3년 빼면 2014년 자료가 겨우 나올까 말까 합니다. 자,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이 배출량을 산정하는 건 2012년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이제 됐는데 2011년도 이제 국가 대기 오염 물질 산정 편람이라고 하는 걸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 갑니다. 근데 가는데 이제 하나 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요, 2012년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공식 캡스 자료에 아마 부산시의 미세먼지의 선박 기여도가 얼마인지 압니까? 대략 제 기억에 한 60 몇 프로 정도 됐습니다. 60 한 뭐 1, 2% 정도 되는데 제 기억에. 그런데 그 다음에 국립환경연구원이 이제 교정을 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생각하면 비산먼지 하는 거 들으시죠? 비산먼지가 엄청 미세먼지의 주 발생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락을 해왔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그 다음에 생물성 연소라고 들었죠? 이 직학구이하고 거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하니까 전체 발생의 65%를 차지하는 것을 빼놔놓고 거기에서 선박 기여도가 60 몇 프로를 하고 이제 이야기했는 게 바로 2년 전까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이제 이게 누락 배출원을 잡아놓고 보니까 이제 달라졌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자, 지금은 차이가 옛날에 이만큼 나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이제 어느 정도 성물만큼의 정확도를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계속 산정하는 방식들이 더 업그레이드 되고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 조금 차이 나겠죠. 그런 가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직 이제 우리가 허리띠를 더 메고 가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또 아직 정화가 아까 우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커렉션 되어 있지만 아직도 수령 개선돼야 될 포션이 일정 부분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국가적으로 할 때는 제가 하나 또 이야기하면 국가적으로는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면의 바다라고 하지만은 이 바다 하고 있으면서 많이 인천이나 부산 이런 겁니다. 그러나 서울이나 대구나 강주나 대전이나 이런 데에서는 바다 이런 쪽이 아니고 바다 쪽에 선박 쪽에 이 배출량 산정하는 방식도 막 달라졌거든요. 그럼 이 달라졌는 게 그때 이 기준에 놓고 지금 이 기준에 했다. 그러면 일관성이 자료에 일관성이 있어서 서로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빨리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만들고 그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 있는 거 과거 자료를 갖고 와가 이 전제가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래서 이 부분을 2015년도에 까지 업데이트를 다 해서 우리 부산에 난간한 겁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주 이유가 보니까 미세먼지 쪽에는 비도로 이동하면 선박, 항공, 철도 등등등등 있습니다. 그 중에 메이저한 게 선박이라는데 이게 얼마나 하게 되나? 뭐 우리가 이제 2012년 기준일 때 미세먼지는 연간 8,300톤. 그 다음에 이제 이 초미세먼지는 한 3,600톤. 이래서 이제 이 기준제 나는데 하나 우리 그냥 보면은 미세먼지는 어느 거냐 하면 바로 비산먼지입니다. 비산먼지가 메이저한 소스. 비산먼지 중에도 이걸 좀 나눠보면요. 도로, 이제 포장도로냐, 비포장도로냐, 나대지냐, 이렇게 막 나눠갑니다. 건설 현장인데. 그런데 나대지 부분이 큽니다. 나대지가 뭔지 아십니까? 나대지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운동장 있죠? 이게 나대지입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도로에서 비산되는 거는 여러 가지 배기가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도로에 일단은 축적이 됐다가 다시 강제 피스톤 효과나 또 풍속에 의해서 다시 자연적으로 이제 비산을 할 수 있겠죠. 그 성분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까 양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이 인체 보건학적인 피해 사항을 우리가 같이 놓고 가야 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좀 더 줄여가지고 아까 그 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PM 이 부분이 가장 우리 배출원 특성에서 선박 부분이 한 50% 정도 차지하는 겁니다. 총비전. 그런데 여기도 허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지금 우리 그 산정 방법이 아직 합리적으로 오직 뭐였다는 겁니다. 자, 하나는 이게 뭐냐 하면 선박 부분에는요, 이 미세먼지 중에 92%가 무조건 초미세먼지로 발생돼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가정해가 쓰는 겁니다. 그런데
선박도 노령화가 되고 통급별, 용도별 뭐 등등등 이러면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자료가 구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92%라 하는 분율을 갖다 여가 미세먼지의 92%는 전부 다 초미세먼지다 라고 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어떻게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진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CT 촬영가 안 되면 MRI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알고 정확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그렇지만은 그 전에 비해서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캡스 자료보다는 훨씬 더 어드밴스 됐지만 아직도 우리가 또 개선하고 가야 할 길이 많이 있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자, 이 부분도 이제 PMF 수용 모델 그냥 돌려본 겁니다. 돌려보니까 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요 연두색 보이죠? 22%. 그 다음에 요 4%. 그럼 두 개 다 하면 한 26%죠. 이게 뭐냐? 우리 부산만이 갖는 특성이라. 자, 선박, 해양 이런 쪽에서 초미세먼지 기여도가 이건 어느 지역이라고요? 아까 측정했는 장소 있었죠? 예. 그 지역에 이런 기여도가 이렇다는 겁니다. 부산 전체가 공통적으로 이렇다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울, 인천, 부산하고 이제 봤더니 요 분홍색 보이십니까? 이 분홍색이 선박 관련입니다. 그 다른데 서울, 인천에는 없죠? 거의. 그 이런 부분에 특이하게 부산 지역에 이 선박 쪽에도 참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예산 부분입니다. 제가 빨리 나가겠습니다. 예산 우리 볼게요. 그 자료를 보시면은 부산시 연도별로 이거 예산이 9조 3천억까지 증가했네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예산 이제 이 비율도 보니까 이거 좀 올라가다 또 뒷걸음 쳐가지고 원위치로 이제 갔네요. 0.9% 이렇게 갑니다. 특이한 거는 전체 환경 예산 중에서 대기 부분이 차지하는 예산은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크게 이제 이 대기 쪽으로 서는데 그래서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울산, 서울, 인천, 부산 이렇게 비교했는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 이제 인구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총 예산 자 우리 이제 9조 3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서울 같으면 27조 정도가 되네요. 그 다음에 환경 그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번 보죠. 절대량을 나누고 총 예산 대비해가 자 서울은 몇 프로입니까? 이거 하고 우리 0.9배, 7배, 8배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자, 거기다가 실제 총량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총 예산 보이겠네. 이 대기 관련 예산이 울산시, 우리보다 총 예산이 한 3분의 1, 30% 수준인 울산시하고 비교하니까 거의 오더가 여기보다 조금 더 큽니까? 여기 비슷한. 그 다음에 이제 한 명당 이런 부분, 이제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 부산에 예산, 차가 좋으면 뭐합니까? 기름이 있어야 차가 움직이죠. 그러니까 예산 이 부분에도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 인력이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새로운 학력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수용 모델을 돌려야 되고 모니터링 자료도 입체적으로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도 가장 나오고 계십니다. 그전 2015년도에 기후환경부 조직 개편하고 또 이 통합 대기질 통합센터 이 보건환경연구원이 노력해가 이렇게 막 하는데 더 시민들이 밀어줘야 됩니다. 다른 타 시도에 비하면 이 전문 인력이요 너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론을 모아주시고 중지를 모아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인체 피해가 어떠냐. 그때 이 이야기는 서울, 인천에 비해가 우리가 사망률이나 그 다음에 호흡기 개통 혹은 심혈관 개통 이 처음 다 서울이나 인천 이보다 훨씬 더 부산시가 높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태가 심각하다 하는 것을 인플라이하고 또 거기에 비해가 설상가상으로 예산이나 전문 인력이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나 모자란다. 그러면 답은 뭐 있습니까? 태고적 환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평가를 쭉 볼 때 기본이 이제 조금 덜 돼 있다. 그래서 상세 모니터링 좀 하자. 대충 이거 하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요.
하면 저기 앞으로 왜 할 건데 하는 이 문제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성이 없는 이런 목표 세우면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있나 없나 목표를 잘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에 지금 피해 얼마나 받고 있는데 지금 농도 수준이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데 이 달성 가능해요. 그 다음에 뭐 측정망 이 자료라든지 안가마 이 모델링 수행 능력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 여건들이 기본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가. 그 다음에 과거에도 이런 거 안 했는 거 아닙니다. 줄이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정책 많이 했죠. 근데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한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계속 이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더욱더 발전적인 토론, 그 다음에 발전, 또 다른 발전, 이런 부분에서 뭔가 우리가 견인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대기질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목표 달성의 방법도 우리가 이제 한번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 수령 무조건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은 부산시에 맞나 안 맞나. 그럼 이 정책은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높은 정책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예산.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만 시민단체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전문가들도 열심히 하고 공무원도 열심히 하고 이게 어느 한쪽 파트에서만 해가 되는 문제다. 그럼 이런 것들 적절한 가버넌스를 통해서 한목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될 때에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대책을 모색해가는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관한 거는 2015년도에 부산시의 미세먼지 종합 대책이라고 하는 데에 있는 거를 압축을 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한번 보시면은 자 피해 수준 높고 그 다음에 지금 빨리 대책 마련 안 하면 이때 실기하면 안 된다. 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걸 할 때 뭐가 필요한데 정확한 시공간 해상도 신뢰할 수 있는 농도 평가 자료가 갖춰져 있나? 그 다음에 우리 신뢰할 만한 배출원 목록이 구축되어 있냐? 그 다음에 이 정책 수단이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잘 알고 있냐? 그 다음에 이 모델링 이런 걸 구사할 수 있는 이 능력들이 또 기본 인프라 깔려진 이 네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은 쩔름빠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할 때 이런 거에 관계 있는 기본 여건에 해당되는 이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을 봐서 문제점이 뭔가? 그 다음에 이 문제점의 개선 방향은 포인트는 뭔가? 그 다음 이런 것들을 이 로드맵을 담았을 때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담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관리 시스템에 농도 평가 자료가 뭐 어떻게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이 부분이 쭉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개선하는 방향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이거 언제 하는 게 맞는지 지금 시급해야 되냐? 아마 좀 장기 시간을 갖고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 자체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같이 좀 봐주시거든요. 자, 마지막에 이제 올해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1번 부분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가는 겁니다. 우리 이제 대기 같은 건 아까 우리 앞에 계십니다. 대기가 깨끗해야 물도 깨끗해. 건묵자, 건주자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가 깨끗하지 않고 물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오데오 같은 경우에 대기 침적 현상이라고 실제로 지금 또 미 의회에서는 2년마다 이 조사 보고서를 냅니다. 뭐냐면 조사를 해보니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시카고 이 지역회가 1200만 명의 식수인 미시간 호수에 중금속 중에 예를 들면 납이라고 있습니다. 납이 대기로부터 떨어지는 총 기여가 95%입니다. 그게 물속에 있는 납의 중금속의 95% 이상이 대기로부터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겠죠? 근데 이거는 부산시에서 미리부터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지금 그때는 좀 우리 관심을 갖다가 지금은 또 수면 아래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이 부분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토론해보면 참 재밌는 토론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자체 간에 이런 부분을 좀 하자. 그 다음에 저는 제일 강조한 이겁니다. 3번입니다. 딴 거 아니고요. 기본기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 롱런하고 근본적으로 잘 무너지지 않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 시민들 관심 앞으로 더 이런 기회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산 특화, 부산에 맞는 맞춤식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하는데 무엇이 맞춤식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많은 어떤 협조가 같이 모여질 때에 우리가 소개하는 이 아까 미세먼지 수용할 만한 우리가 인체 피해가 없는 그런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까지는 가지 않겠는 없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